안녕하세요. 여유주입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비열한 듯한 의통을 알아두라는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계병이 돌 때는 자다가도 죽고 먹다가도 죽고 왕래하다가도 죽어 묶어낼 자가 없어 새 스랑으로 찍어내되 신 돌려 신을 정신도 차리지 못하리라. 병이 여기저기서 정신없이 몰아올 적에는 골치 아프다, 배 아프다 하면서 쓰러지나니 여기서 죽고 나면 저기서 죽고 태풍에 3대 쓰러지듯 척척 쌓여 죽는단 말이니라. 그때는 문 중에 한 사람만 살아도 그 집에 운 터졌다 하리라. 산 사람은 꿈에서 깬 것 같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해서 상제님께서 진기한 약품이 아닌 오직 의통만 알아두라 하셨는데 그 의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통이란 의원의, 살릴의, 거느릴 통, 즉 살려서 통일한다는 뜻으로 상제님께서 모든 기사 묘법을 다 버리고 오직 비열한 듯한 의통을 알아두라 하셨는데 과연 비열한 듯한 의통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비열하다는 뜻은 지금 보이는 사진에서 조폭으로 나오는 조인성에게서 풍기는 것처럼 하는 짓이나 성품이 천하고 졸렬하다는 뜻으로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비열하다, 비참하다, 비굴하다, 비애스럽다, 비겁하다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비열한 듯한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에는 누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비슷한 삶을 산 콩지랑 신데렐라가 떠오르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신데렐라의 유리구두, 콩지의 꽃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비열한 듯한 의통을 알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 그대로 콩지나 신데렐라는 비록 천하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엔 유리구두와 꽃신의 주인공으로 빈몸 즉 미륵불가 간센보살이 되는 가정을 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신발의 주인공은 이미 정해져 있는 바 만약 자기 것이 아닌데 욕심을 낸다면 그 대가는 분명 치러야 할 것입니다. 콩지 팥쥐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래 동화 중 하나이자 동양의 신데렐라형 스토리로 덤으로 건성징악을 담은 이야기이자 신발 한 짝으로 인생 역전한다는 부러운 이야기이지만 다만 동화와 달리 고전으로 보면 마냥 부럽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오리지널 고전 문학으로 보면 차마 아이들이 볼 수 없는 잔혹한 부분이 여럿 있기 때문인데 이는 신데렐라도 마찬가지로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럼 오늘은 신데렐라와 콩지 중 콩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조씨 부인은 콩지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결국 콩지의 아비 채만춘이 콩지를 직접 얻고 다니며 이웃집에 젖동양을 다니는 등 홀로 콩지를 키웠는데 다행히 콩지는 건강하게 잘 자라 두 부녀는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콩지가 14살이 되던 해 채만추는 백씨라는 과부 여인을 후처로 얻었는데 백씨에게는 이미 전 남편의 딸 팥쥐가 있었습니다. 팥쥐는 콩지보다 1살 아래라서 자연스레 콩지의 의분 여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백씨 모녀는 성격이 매우 개차반이었는지라 콩지네와 한 식구가 된 이후부터 부녀의 사이를 이간질해 채만춘이 콩지를 미워하고 구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콩처럼 야무지고 지처럼 부지런하고 지어준 이름 그대로 콩지는 참 야무지고 부지런했습니다. 그런 콩지에게 새엄마는 매일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잔치가 있었는데 새엄마는 팥쥐만 데리고 가면서 콩지에게 일을 잔뜩 시켰습니다. 그 일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돌밥 매기, 배 짜기, 곡식 한 섬 찢기 등 과중한 일이었는데 그 일을 모두 끝내고 잔치에 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착하고 부지런한 효녀 콩지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자 두꺼비가 나타나 밑 빠진 독에 밑을 막아주고 황소가 나타나 거친 돌밭을 대신 갈아주고 선녀가 나타나 배 짜는 일을 도와주고 새떼들까지 나타나 별을 까고 곡식 한 섬 찢는 일까지 도와주었습니다. 거기다 잔치집에 입고 가라며 선녀가 준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잔치집에 가다 콩지가 그만 냇가에서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는데 그 화가 오히려 복이 되어 원님이 콩지의 신발 한 짝을 발견하게 되며 혼인까지 이르게 되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콩지 팥쥐를 통해 과연 우리들에게 주고자 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콩지는 계모와 팥쥐의 잦은 괴롭힘과 구박에도 잃어버린 신발 한쪽으로 원님과 인연이 생겨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그럼 이를 내경도에 비유하여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엄마가 콩지에게 밑 빠진 독에 물을 길라 했을 때 나타나 밑 빠진 구멍을 막아준 존재가 두꺼비였는데 그 두꺼비는 우리들 몸인 내경도 중 같은 부류로 1차크라인 뱀과 용을 상징하는 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콩지에게 산비탈 자갈밭을 매라며 주었던 것이 나무호미인데 그때 나타나 도와준 황소가 의미하는 메시지는 내경도 중 2차크라에서 마음밭을 가는 황소, 즉 견우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새엄마가 콩지에게 배를 짜놓고 잔치에 오라 했는데 그때 나타나 도와준 존재는 내경도 중 3차크라에서 배를 짜는 선녀, 즉 직녀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콩지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처럼 콩은 내경도 중 4차크라 당군으로 잭과 콩나무에 잭이 타고 올라가는 콩나무로서 태극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별을 까는 일을 하고 있을 땐 참새들이 나타나 도와주었는데 그것은 내경도 중 5차크라로 새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곡식 섬을 찢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나타나 도와준 새는 내경도 중 6차크라, 즉 제3의 눈인 전시안, 봉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콩지는 선녀가 건네준 아름다운 비단옷과 꽃신을 신고 외갓집에 가게 되는데 콩지가 강을 건너던 도중 뒤따라오는 감사행차에 놀라 실수로 꽃신 한 짝을 시냇물 속에 빠뜨려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신발 한 짝으로 원님과 혼인까지 하게 되는데 그때 그 꽃신은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처럼 내경도 중 7차크라 꽃과 열매인 빈몸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동화가 아닌 고전에 보면 이후 옛날 뻘은 못 버린 팥쥐에 의해 콩지가 연못에 빠져 익사를 하게 되지만 심청이와 같은 연꽃잎으로 환생해 여러 가정을 거쳐 원님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며 실상을 알게 된 원님이 콩지의 시신을 꺼내 염을 하려 하자 콩지가 되살아나는데 그 장면은 내경도 중 열매인 과낭 아기 미륵불로서 마고의 화신불인 간세음 보살과 신인 합일되어 미륵불이 되는 완성의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하면 하늘이 도와준다는 권선징악의 가르침을 주는 콩지 팥쥐는 꽃신이 자기들 거라며
즉 자신들이 그 신발의 주인공이라며 팥쥐와 새엄마처럼 낯짝도 두껍게 우기는 것으로 욕심 많은 도판의 교주들과 같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도판에서 자기들이 단주이네, 오왕극이네, 누구 후신이네, 진인이네, 대두목이네 하며 떠들어대지만 결국 다들 물만 먹는 우스운꼴이 될 것입니다. 콩쥐 팥쥐의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콩쥐는 그 뒤 연못에 큰 연꽃으로 환생했는데 그러다 다시 구슬 여의주로 환생하고 팥쥐는 콩쥐를 해하려다 옥으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고 거열형을 당한 후 갈갈이 찢기어져 송장이 되어 젓갈로 담기어져 항아리에 넣어 봉에 새 어머니인 계모 배씨에게 선물로 보내졌는데요. 계모가 사자에게 젓갈이 맛있어 무엇으로 담은 젓갈이냐고 물어보니 사자가 그 젓갈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극도로 큰 충격을 받아 새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즉사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네, 동화와는 달리 고전으로 보면 좀 잔인하죠. 그러하듯 내가 뭐다 하며 자칭 천자를 도모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말로는 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할 것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착한 콩쥐의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끝날까요? 네, 콩쥐는 원님과 결혼하여 3남 1녀를 낳으면서 부친 채만춘에게는 얌전하고 젊은 여자를 중매시켜 모두들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네, 해피엔딩이죠? 그러하듯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비열한 듯한 의통을 알아두라는 말씀은 콩쥐나 신데렐라, 잭 등처럼 우리들도 어려운 환경에서 이겨내어 즉 판박긴 콩밭에서 태극의 씨앗이자 열매인 미륵불과 간센보살을 꽃피우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쌍시름판에는 콩밭에서 엉뚱한 인물이 나온다는 말씀처럼 콩은 태극으로 홀로 사는 어머니, 홀로 사는 아버지는 바로 우리들의 몸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